방음은 꿈도 꿀 수 없는 얇디 얇은 고시원 벽 너머로 제 신음소리가 넘어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숨막히는 공간에서의 스릴감, 그 뒤에 오는 황홀한 즐거움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고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고시원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정장의 배달원. 이 수상한 사람과의 은밀한 관계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나이 45. 혼자 이 강남 한복판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네요. 혹시 제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강남 한복판, 제법 큼직한 건물에 은성고시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산 지도 벌써 10년째예요. 남들은 강남고시원 사장이라고 하면 번듯한 건물주에 제법 여유롭게 산다고들 하죠. 겉모습만 보면 분명 그래요. 빚 없이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서는 저를 보면요. 하지만 실상은 매일같이 남들의 고된 삶의 숨소리를 벽 너머로 엿들으며 사는 처지랍니다.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낡은 고시원 안에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소리, 나이 지긋한 가장의 코고는 소리, 연인들의 은밀한 속삭임까지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이 제 귀전을 때려요.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늘 혼자였죠. 한 발짝 떨어져 관찰자처럼 그렇게 삭막하게 돌아가던 제 일상에 불현듯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1호에 입주한 그 남자, 김민준 씨. 그의 등장은 잔잔했던 제 삶의 수면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 넣은 것 같았어요. 2025년 늦겨울, 차갑게 얼어붙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던 어느 날이었죠. 그는 조용히 나타나 여느 입실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나이도 40을 훌쩍 넘긴 듯 보였는데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맨 정장 차림으로 고시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저절로 시선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보통 고시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이라도 보는 사람처럼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말쑥하게 차려입은 정장 바지와 잘 다려진 셔츠, 광택나는 구두까지. 완벽에 가까운 그의 외양은 이 허름한 고시원 풍경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그의 출퇴근 방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9시쯤 되면 여느 회사원처럼 넥타이까지 맨 완벽한 모습으로 고시원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 저녁이 되면 그는 기름때 묻은 배달 가방을 메고 나타났어요.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고시원 입구를 울리고 매캐한 매연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의 잘 다려진 정장과 배달 가방, 그리고 그 속에서 풍기는 매연 냄새는 도저히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질적이었어요. 마치 완벽한 가면을 쓴 듯한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궁금증은 마치 물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서서히 번져나갔어요. 저 남자,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밤늦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 관심사가 되었고 고시원 업무의 주요 일과가 되었습니다. 고시원 업무를 보면서도
제 마음은 늘 그의 방 301호에 머물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를 몰래 훔쳐보는 일이 저의 은밀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상한 건 알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자꾸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마치 해변가에 떠밀려온 신비로운 조개처럼 그의 비밀을 캐고 싶어 미칠 것 같았죠. 여러분도 저처럼 그랬을까요? 민준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의 눈가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그 지친 모습 속에서 더욱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죠. 이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그의 정장 차림이 혹시나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늦게 돌아올 때면 괜히 사무실 문을 열어두고 그의 인기척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2025년 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민준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나무문 틈으로 살짝 엿보니 잘 다려진 정장들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배달용 헬멧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식탁 위에는 가족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 속의 그의 모습은 출근 시의 모습처럼 깨끗한 정장을 입은 멋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단란한 가족이 있는데 왜 이 남자는 이런 고시원 방에서 홀로 배달 일을 하고 있을까? 저의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 풍기는 묘한 향기와 함께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제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과 그의 초라한 현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사무실에 민준 씨에게 온 택배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를 보니 해외 주소였죠. 그리고 그 발신자는 놀랍게도 사진 속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던 그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부인이 해외에 있는데 왜 남편이 고시원에서 배달 일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 속에서 저는 그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노트북으로 그의 아내가 보낸 택배에 적힌 발신지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소지는 놀랍게도 한때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유명했던 스타트업 회사였죠. 해외에서 보낸 택배가 민준 씨의 과거 회사를 거쳐 고시원으로 전달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회사에 대해 조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2년 전에 부도 처리되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촉망받던 사업가였지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해외 유학 중인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감추고 있었어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송금하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자신은 이 낡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배달 일을 하며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시대의 비극적인 가장이었어요. 그의 비참한 현실을 상상하니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매혹적인 감정이 제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남자가 몰락하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저에게 이상하리만큼 강한 끌림으로 다가왔죠. 비록 비밀스럽지만 저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처럼 그의 숨겨진 모습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골마터진 마음의 상처를 제가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 연민을 가장한 위험한 욕망이 제 안에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연민으로 시작된 감정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되어버렸죠. 저도 모르게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 감정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민준 씨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를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를 도와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고시원비를 몇 달간 받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밤늦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처음 그는 제 호의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감사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의 외로움과 고통에 공감하는 척하며 더욱 깊숙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기대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 제가 추정으로 알고 있던 상황들이 사실임을 듣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어요. 그가 나약해진 순간을 이용해 저는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2025년 여름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힘든 배달을 마치고 흠뻑 젖은 채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흰색 와이셔츠가 젖어 비치는 그의 실루엣을 보자 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과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었죠. 그가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지친 그의 얼굴 위로 스치는 물방울들과 함께 저의 손이 그의 젖은 셔츠 위를 스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휘몰아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탐했습니다. 오랜만의 상황에 당황하긴 했지만 우리는 금방 현실을 잊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이라는 온 벽이 얇아 소리가 다 들리는 곳에서 우리는 첫 밤을 보냈습니다. 복도 건너 다른 입실자들의 인기척, 작은 신음소리마저 새어나갈까 조마조마했지만 그 스릴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은밀한 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맞은편 방의 세입자가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 아슬아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금지된 쾌락을 선사했죠. 좁은 공간에서 그와 입을 맞추고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면서 정열적인 열기가 두 평 남짓한 고시원 가득 메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그와 점점 밀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숨소리, 따뜻한 온기, 그리고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란 사실을. 낮에는 고시원 사장님과 입주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밤에는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은밀한 관계로 만나는 이중적인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갈망이 함께 서려 있었어요. 그 갈망을 확인할 때마다 제 욕망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 욕망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노골적으로 민준 씨를 찾았고 민준 씨 또한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도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주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표현과 함께 정성스레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정말이지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저희에게도 조금씩 예고된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과감하게 만들었죠. 어쩌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고시원 방에서 관계를 즐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금기된 장소에서의 스릴을 더욱 강렬하게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서류 정리를 하던 민준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제 앞자리에 앉았죠. 쌓여있는 장부들 위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그의 방이 아닌 제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뜨거운 사랑을 이뤄냈죠. 얇은 합판 문 밖으로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누군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올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스릴 2절을 지배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숨긴 채 헐떡이는 숨소리를 가라앉히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저의 몸을 탐하고 있었어요. 숨막히는 관계, 필사적인 상황에서 저의 마음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망가졌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묘한 섹시한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이 관계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을 갖고 싶다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보다는 그를 제가 구원해주고 있다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가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고 동시에 그의 금기된 욕망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위험한 쾌락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의 아내가 돌아올 겁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시 함께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제가 끝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남자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가을, 유학 중이던 민준 씨의 가족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광기로 들끓었어요. 그를 놓아줘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영원히 제 곁에 두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에 저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려 했죠.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전보다 더 짙은 죄책감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의 비밀을 공유하며 그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그는 제가 준 고시원비 지원금 없이는 가족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미 그는 제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미줄에 꼼짝없이 갇힌 그의 모습에서 저는 묘한 정복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에게 계속 고시원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며 그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명목상 고시원비였지만 사실상
그가 제 곁에 머물게 하는 족쇄였죠. 제 고시원 안에 갇힌, 그리고 저의 욕망 안에 갇힌 그를 보며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돌아가면 이 스릴 넘치는 관계는 끝나는 건가? 저는 이런 평범하고 지루한 결말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도 깨운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의 가장 어둡고 추한 모습을 제가 보았고 또 품어주었으니 그는 영원히 제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과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더 이상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말이죠. 그의 가족들이 입국하는 날, 저는 태연하게 공항 마중을 가는 민준 씨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진짜 게임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거예요. 이 비틀린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의 가족들이 있는 집과 저의 고시원 사이에서 그는 영원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의 불안함과 흔들리는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자극할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어요. 그의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으므려. 그의 삶은 이제 저로 인해 완벽하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남자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 복잡한 게임의 판을 뒤집을 묘수라도 있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의 모든 것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죄책감보다 그와 함께한 순간의 스릴과 쾌락이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